진이 국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랑 치즈케이크 만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몇몇 분은 맛을 좀 보시기도 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해주셔서 음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맛있다고 해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요리로 찾아왔을까요? 지금 12월 김장철이죠. 이때 제일 생각나는 게 수육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물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와인 삼겹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와인 삼겹살 재료 소개할게요. 우선 삼겹살 한 근, 약 600, 전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야채 세정제에다가 깨끗하게 담궈서 씻었어요. 왜냐하면 도축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거기서도 락스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좀 이렇게 덮어서 빼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와인 삼겹살 중요한 술 와인이요. 와인이랑 그 다음에 맛술, 그 다음에 정종은 2분의 1컵씩 준비했고요. 간장 4큰술, 그리고 꿀 2큰술, 그 다음에 소스에 넣어서 같이 조릴 마늘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통 수육하실 때 각각 그 잡내와 비린내 때문에 많은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죠. 저도 뭐 된장을 넣어라, 뭘 넣어라, 술을 넣어라, 막 많이 약재를 넣어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인덕션 킨 후라이팬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돼요. 마늘이랑 뭐랑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깨끗이 씻어서 이제 팬에 넣으면 되는데 이 고기에 이런 비린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닿았을 때 그리고 공기에 노출됐을 때 이 고기의 냄새가 잡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씻어서 이렇게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아 놓은 거거든요. 자, 후라이팬을 열어서 이제 고기부터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기름도 두르지 않고 그냥 이 자체에서 나온 기름으로 익힐 거라,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인덕션, 안녕하세요. 아메이캔과 함께 네, 아메이킹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 5단에서 30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리 중 이렇게 해서 익게 되면 수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달그락달그락 그러면서 이제 수분이 좀 튈 수도 있는데 그때는 키친타올을 살짝 접어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뭐 튀거나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0분 더 익힐 거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후라이팬에 굽고 난 뒤에 거기다가 기름이 많이 나오게 되면 기름을 따르고 거기다 소스를 다 부어서 이제 조리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익을 동안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고기가 익을 동안 잠시 오늘은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새 아이 엄마고 겨울철 뭐 감기 또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하고 있어서 면역에 대한 거를 항상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엄마들이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들도 뭐 면역에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D, 비타민 C 많이 챙기는데 생각해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소가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것만 있어서 될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골고루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하나가 더 추가된 6대 영양소라는 미네랄, 그 다음에 소량 영양소, 비타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슈로 뜨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동의 신체 발달 시기를 좀 보면요. 아이들이 두뇌 발달이 거의 8세까지가 80%가 성인의 80%가 성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체중 증가가 2.5kg 정도 증가하고요. 그다음 평균 신장 키의 성장이 5.5cm씩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골질량이 5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 만약에 내 아이가 1년 이내에 체중이라든지 키의 증가가 지금 말한 2.5에서 5cm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영양소 부족이나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의 식습관과 성인의 질병의 관계가 있는데 어렸을 때 먹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로 인해서 성인병까지 연계된다고 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의 수치가 많이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치킨 또는 과자류를 뭐 밀가루 음식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커서까지 성인의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급성장해서 쭉 가지만 저희가 하나 좀 더 봐야 될 게 그 두뇌 발달이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게 학령기다 보니까 학업에도 또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두뇌 발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세까지 거의 성인의 80%가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학습과도 쭉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조금 더 뭐 학습이 주는 아니지만 이 두뇌라는 게 발달이 되면 여러 가지 습득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80%까지 성장할 때 꾸준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 학령기까지 이 언어라든지 성장이 계속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영향을 잘 주면 그 이후에 사춘기까지 학업에도 영향이 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 알다시피 언제 많이 나올까요? 꼭 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엄마들이 그냥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 때문에 키 성장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성장 호르몬의 작용에는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골밀도도 증가하고 기억력 개선, 활력 증가, 그리고 근력 증가에도 도움이 줍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을 관련한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피로를 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잠이 되게 중요한 게 이때 이제 재생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도 나오는데 어른에게는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판 자극 과정을 보면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 성장 단백질이 성장판을 자극하게 돼서 팔다리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장 이제 관련된 호르몬을 보면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인슐린 호르몬들이 이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에 관련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에는 뭐 단백질, 아연이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다음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 셀레늄, 그다음에 성호르몬은 비타민 D,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은 IGF-1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생성돼서 아이들이 키를 성장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 식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먹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주요 영양소죠. 2대 3대 5 비율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엄마가 옛날에 해주던 밥상인데 나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아이들은 야채를 어렸을 때 냄새나 향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므로 저는 그거를 영양소로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식사 시간은 즐겁게 하고 하지만 이제 평상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영양소를 제가 영양제를 이용해서 비타민 C라든지 식이섬유, 당연히 아이 장 건강에 중요하니까 유산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먹이게 되고요. 종합 비타민 이렇게 해서 식단으로 부족한 거는 영양소, 이제 그러니까 건강식품으로 챙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식단이나 저 같은 경우 보조 건강식품을 통해서 영양소를 채우고 있는데 그럼 이런 영양소들은 어디서 소모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간의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영양소도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또 심장이 뛰는 거, 밥을 먹고 소화액이 나오는 거, 지금 우리 온도 체온을 유지하는 거 다 모두 이런 걸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양소는 어디에 소모되나? 영양소는 이제 소모되는 곳을 주요 한 세 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병원균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주 중요시 되고 있는데 면역은 제가 다음에도 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오늘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면역 반응, 항체 생성, 항체 생성이나 면역 세포의 생성에 영양소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독, 저희들이 먹는 음식, 저희도 이제 식자재 같은 거는 많이 신경 쓰지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서 들어오는 중금속, 이런 거는 중금속 같은 바다 오염수, 생선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천일염 있을 거고요. 그다음 환경으로부터는 독소. 요즘에 지금 지난번에도 공기청정기 얘기 드렸지만 공기, 그다음에 물 지금 계속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서 또 이제
면역 반응에 또 대처를 하겠죠. 그다음 세제 증후군, 라도니는 성면이 있고요. 근데 식품으로서의 독서는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라든지 또는 뭐 피자, 뭐 음식 보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는 합성 비타민입니다. 저도 뭐 아이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식품을 쭉 먹여보고, 이제 지금은 아메이컬로 이제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지금 천연식품으로 지금 먹이고 있지만, 합성 비타민에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서 식품의 독소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먹는 건강식품 합성 비타민인 거라면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소,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죠. 근데 이제 내가 수돗물로 이제 야채, 과일, 쌀을 씻을 경우 수돗물에서 염소를 그 야채, 과일에 있는 염소가 이제 야채, 과일을 씻을 때 식품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염소를 또 섭취하게 되고요. 그다음 석유 화학 물질은 매연이나 담배 연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살충제, 아무래도 뭐 여름 같은 경우 모기약이라든지 바퀴, 그 다음에 또는 과일 표면에 붙어있는 농약 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세제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치약 또는 샴푸, 비누, 헤어용품, 빨래, 세제 등이 또 우리 몸에 이제 독소로 들어와서 이제 해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럼 약물, 아무래도 감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약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항생제도 약물이 들어오네요. 고기가 먹은 사료의 항생제나 또는 아프지 말라고 주사 놓는 그게 이제 고기의 지방에 축적이 돼서 저희들이 고기를 먹게 되면 이제 항생제를 섭취하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삼겹살보다 목살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는 지방 부분을 많이 배제하고 먹는 거,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생제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휴대폰 또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도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TV 이런 걸로 나온 전자파가 세포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또 세포 재생에 또 관련이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비타민 D,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 C 이런 것만 필요할까요?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면 우리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키 성장을 위해서 칼슘, 또는 면역을 위해서 아연,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B, 엽산,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비오틴, 마그네슘,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량 영양소라고 해서 많이 조금 적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고 고루고루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먹는 이제 식품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단백질, 뉴트리파이트 프리티니에서 매일매일 주는 식물성 단백질, 아이들 성장에 당연히 중요하고 세포 생성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랑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종합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무기질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타민 E,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죠. 그래서 효모에서 추출한 이제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키 성장을 위해서 칼슘,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죠. 식사로 흡수 부족한 칼슘, 그 다음에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검증된 5개 균주로 독점 포뮬러 개발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 이제 저희 아들은 면역에도 관련된 장이 건강해야 내가 먹는 이런 음식으로 드는 영양소들이 장에서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이 첫 번째로 좋아야 되니까 유산균은 꾸준하게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버 파우더는 섭취하게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밥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장 건강이나 또 몸에 있는 아까 이게 해독 같은 장에서 불순물을 이제 식이섬유가 쫙 빼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믹스 체리는 아세로라라는 그 열매에서 아세로라 체리에서 나온 열매를 농축해서 만든 건데 비타민 C, 아이언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아주 그리고 맛도 좋아서 같이 먹기에 너무 좋습니다. 뭐 시원하게 태워서 먹어도 되고 여름에는 얼음처럼 만들어서 먹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성인들에게는 혈행 개선이라든지 혈관에 튼튼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DHA, 눈이나 또는 두뇌에 관련된 영양소죠. 그래서 오메가 밸런스 작은 캡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용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알을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오메가 젤리를 이제 섭취를 해서 이제 또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 건강, 저희 아이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만 눈 건강 중요하죠. 학습하는데. 그래서 BDH 블렌드 이렇게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 또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또 요리도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고기가 다 익었거든요. 이렇게요. 잘 보이실까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름기가 다 빠졌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좀 덜어 넣고 이제 소스를 넣고 좀 졸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기름기 남은 거는 좀 뚜껑에다가 덜어 넣고요. 네, 키친타올로 여기 조금 닦아낼게요. 이렇게 닦아내시고 지금 여기 소스 아까 얘기했던 와인 반 큰술, 그다음에 맛술, 정종, 그다음에 간장, 꿀 2스푼 이렇게 넣고 가열을 시작합니다. 요리 중 화력이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늘 이렇게 넣고 졸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소스를 넣고 구운 고기를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지금 졸여지는 동안 저는 야채를 좀 썰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담가 놓은 양파 채 쓴 건데요. 이렇게 조금 위에 뿌려서 양파도 그득 먹을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좀 졸여지겠고요. 마늘도 지금 잘 익고 있습니다. 조금 더 끓여서 카레말화 시킨 다음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카라멜 됐으니까 좀 잘라볼게요. 고기가 아직 다 식지 않아서 좀 뜨겁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잡고 잘라보겠습니다. 안에까지 너무 잘 익었어요. 고기 안까지 너무 잘 익었고요.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썰어 놓은 거를 좀 담아 볼게요. 네,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아주 먹음직스럽게 됐고요. 여기 소스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얹으셔도 되거든요. 마늘 같은 것도 이렇게 중간에 소스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와인 삼겹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떠세요? 좀 간편하게 쉽게 뭐 다른 양념 없이 고기에 프라이팬에서 익히고 졸여서 내는 거 너무 괜찮죠. 맛도 일품이니까 꼭 한번 해 드셔보시고 사랑받는 아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